민중이라는 건 어리석은 거기 때문에 말이야. 이 민중이라는 그렇게 쉬운 건 줄을 내가 알아.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민중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기 쉽긴 쉽지만 그들의 가슴 속엔 역시 참이 있습니다. 시알 함석한 그 불멸의 외침. 대학이란 무엇이냐? 대학, 큰 하나를 이루는 존재. 요즘 대학이 크게 관심거리가 됐다. 그것을 미워하는 사람들로서는 그 뜰에 기관총을 걸어놓고라도 그리 들어오는 놈을 다 쏘아버리고 그 교실 연구실을 구두발로 짓밟고 기구를 들부수기까지 하고 그 안에 있는 놈을 다 때려 내쫓아서까지라도 그것을 없애버렸으면 좋겠고 그것을 아끼는 사람들로서는 그 학생 하나가 매를 맞고 그 교수 하나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도 나라 전체와 민족 문화의 미터가 흔들리는 것이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렇게 된 것은 물론 세상이 다 아는 대로 한일 조약에 반대하는 데모 때문이다. 학생들이 그렇게 대규모의 열렬하고 끈덕진 데모를 해야만 됐고 벼슬아치 군인들이 그렇게 강경하게 철저하게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게까지 된 것은 그리하여 깊은 감정의 맞섬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인가? 어느 누구 특정한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된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 역사적 필연성, 즉 이때 이 나라의 일로 보아서 그럴 수밖에 없는 무엇이 있어서 된 것인가? 만일 우연이 된 것이라면 지금은 아무리 큰일같이 보여도 그리 걱정할 것이 없을 것이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죽는 날이 올 터이니 그러면 그 악은 저절로 소멸되고 말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그럴 만한 역사적인 까닭이 있어서 그리 된 것이라면 그것은 깊이 생각하여서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큰일이다. 대체 대학이란 무엇인가? 물론 그것은 소학에 대립시켜서 하는 말이다. 옛날 중국에서 자녀들 교육을 하는데 나서 7살이 되면 소학에 들여보내어 가르쳤고 거기서 쓰는 교과서도 소학이라 했다. 그리고 자라서 15이 되면 사회의 상류 계급의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였다. 거기서 쓰던 것에 대학이란 책도 있다. 그 대학의 첫머리에는 대학자는 대인지 학야라. 대학은 큰 사람들이 하는 학문이라고 설명이 붙어 있다. 큰 사람이란 물론 작은 사람, 곧 어린이에 대한 어른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그것만 아니다. 그러한 신체의 나이를 말하는 것 외에 정신연령을 가리키는 뜻도 있다. 중국의 학제를 우리나라에서도 채용했으므로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소학, 대학 했고 후에 문화의 발달에 따라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중간에 또 학교를 두게 됐으므로 그것을 중학이라 했다. 서양에서는 소학이라 하지 않고 초등학교라 하고 대학은 칼리지 혹은 유니버시티라 부르는데 칼리지란 모여있는 기관이란 말이요 유니버시티란 종합이라는 말이다. 각각 연구하는 분야가 서로 갈려 전문적이지만 합하여 하나를 이룬다는 뜻이다. 본래 유니버스는 우주란 말인데 그 뜻을 직역하면 하나로 됐다는 뜻이다. 우주 안에 만물이 있지만 그것이 조화되어 하나를 이루었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대학을 유니버시티라 하는 것도 그런 뜻에서 온 것이다. 종합대학이라 번역한 것은 그 때문이다. 제왕학, 치인지학을 넘어서. 그러나 대학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이러한 명사의 풀이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됐느냐, 그 유래를 생각해야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지금 대학이라면 누구나 알기 쉽게 전문적인 지식, 기술을 배우는 곳이라 하겠지만 역사적으로 그 유래를 찾으면 그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니다. 누구나 아는 대로 교육은 본래 일반 민중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어느 특수한 계급, 좀 더 분명히 말해서 상류 계급 혹은 지배 계급에서 시작되었다. 넓고 깊은 의미의 교육이라면 아이들이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옆에서 그 사냥하고 밭 갈고 옷 꿰매는 것을 보고 조력하던 데서 이미 시작됐다 할 것이다. 보통 말하는 제도로 되어 있는 교육은 생활이 간단한 옛날 사회에서는 별로 필요를 느끼지 않았고 일반 민중을 지도 지배하는 윗계급 사람에게 비로소 그 필요를 느꼈다. 마술을 하는 종교가나 몽둥이나 칼을 쓰는 주장은 그 후계자에게 그 비법을 특별히 가르칠 필요가 있었다. 이것이 교육의 시작이다. 소학 혹은 초등교육은 비교적 이른 적부터 잠옷 널리 보급이 되어 있었다. 그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근본 기초되는 지식 기술은 누구에게나 없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에 말한 소학에 보면 인생 7세면 개입 소학이라 해서 다 학교에 보낸다고 했다. 그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여소, 응대, 진퇴에 관한 것, 애친, 경장, 용사, 친호하는 법을 가르친다. 이른바 기본교육이다. 아무리 지배하고 부려먹는 사회라도 이 정도도 아니 가르쳐주고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배계급이 자기네의 아들, 딸을 생각할 때는 그것만으로는 될 수 없다. 백성 노릇을 하는 데는 먹고 입고 방 쓸고 대답하고 나가고 물러가고 어른 보고 어떻게 하고 스승 친구 보고 어떻게 절하고 어떻게 접대하는 것을 알면 그만이지만 남을 다스리는 사람, 생각과 욕심이 가지가지인 무리를 거느리고 일을 시키고 싸움을 조정 판단해주고 법을 만들고 상벌을 고르게 주어야 하는 데는 특별한 지식과 훈련이 있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그것이 대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반드시 대학을 세워 임금의 아들과 귀족들의 맏아들과 일반 백성 중에서 특별히 잘난 놈을 골라 뽑아서 시킨다고 하였다. 그러고 보면 대학은 그 본래의 뜻에서는 제왕학, 치인지학, 곧 사람 다스리기를 배우는 곳이었다. 그런데 문화는 발달하는 것이요 세상은 복잡해지는 것이라 늘 그대로 있지 않아서 서민 계급의 발달을 본즉 옛날에 하던 기본 교육만으로는 될 수 없고 차차 전문 지식과 기술을 계획적으로 방법적으로 가르칠 필요를 느꼈다. 근대의 대학은 이리하여 일어난 것이었다. 그러고 보면 그 뜻은 옛날과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제 대학은 제왕학, 치인지학만일 수 없다. 인생의 내용을 풍부히 하는 가지가지의 이치와 기술을 제각기 다루어가며 연구하게 되었다. 한 나라, 한 민족의 정신적인 생명. 대학의 발달이 근대로 오면서 사회에서 하는 역할이 옛날과는 아주 다르게 보다 크고 넓고 깊게 되었다. 옛날엔 거의 정치적 목적에 국한됐던 그 활동이 이제는 인간 문화 전반에 걸치게 되었다. 이제 이것을 한마디로 묶어 한다면 대학은 문화의 전승과 발전을 종합적으로 맡아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옛날에도 정치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종교, 예술, 문학, 공예하는 것도 가르치지 않은 것 아니나 그때는 목적이 오로지 정치적인 데 있었다. 지금은 그럴 수 없다. 정치와는 따로 서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될수록 정치와는 따로 서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제 대학이 하는 일은 정치기관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넓고 영구적인 일이다. 이때까지 온 모든 문화는 자연대로 되는 옛날과 다르게 전문 연구가에 의하여 연구되어 대학이라는 곳으로 일단 모여들고 거기서 그 문화를 받아서 더 새롭게 발전시킬 다음 때의 사람에게 넘어간다.
정치도 여기서는 그 한 부분밖에는 안 된다. 생명은 발전하는 것임을 생각할 때, 인간은 역사적 사회적인 존재임을 생각할 때, 대학이 하는 일은 그 뜻이 얼마나 크고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애굽의 문명이 나일강의 선물이라면 근대의 문명은 대학의 선물이다. 대학의 사명이 그렇듯 중대하므로 거기는 독특한 지위 혹은 특권이 주어지지 않으면 아니 된다. 주어진다지만 누가 주는 것 아니다. 그 스스로가 가지는 것이다. 특권 혹은 특전이라지만 그것은 정치적 특권같이 어떤 일부를 위한, 전체에서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특권이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그 해야 할 사명을 다하기 위한 특별한 지위요 대접이다. 한 집의 어린이는 권력이 강하여 혼자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것 아니라 한 집의 생명이 거기 달려있기 때문이요. 영광과 즐거움이 그것 없이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어린이 제가 요구하는 것 아니요. 아버지 어머니가 허해서 되는 것 아니라 스스로 그런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이 주는 것, 천부라고 한다. 어린이가 받는 귀여움, 존경은 천부다. 대학의 특전도 그런 것이다. 한 가문의 생명이 어린이에게 있듯이 한 나라, 한 민족의 생명, 더구나 그 정신적인 생명은 대학에 있다. 맹자는 인생의 참 즐거움을 셋을 꼽는데 교육의 즐거움을 그 마지막으로 꼽았으며 자기는 스스로 천하의 미래를 약속하는 영재를 가르치는 스승으로 자처했다. 그는 임금이 부르는 것을 물리치면서 자기는 천작을 가졌는데 어찌 인작을 가지고 부르느냐 했다. 임금이요 정치가는 사람이 주는, 제도나 법으로 주는 지위지만 교육자가 가지는 지위는 학식과 인격을 통하여 오는 하늘이 주는 지위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그 둘은 서로 상대가 되지 않는다. 하물며 그 인작을 가지고 천작을 업신여김에서일까. 한 스승에 대해서도 그렇거든. 모든 스승, 모든 영재를 한데 모은 대학에서일까. 대학은 마땅히 특별 대접을 받아야 한다. 월급을 더 주고 훈장을 주란 말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그것을 아끼고 보호하고 가꾸고 북돋우어야 한다는 말이다. 꽃이 가지 끝에 있는 것은 자기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요. 꽃 노릇을 하려면 모름지기 그러해야 하기 때문이다. 꽃처럼 자기 주장 아니하는 것이 어디 있나. 화무십일홍이라고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잠깐뿐인데 그렇게 약하고 연한 것인데 가지의 맨 끝에 있는 것은 그래서만 종자의 계속이라는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것을 모르고 그것이 높이 있다 해서 일은 아니하고 영화를 누리기만 한다 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꺾어버리고 깔고 앉으려는 뿌리가 있고 그루가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섭섭한 일인가. 젊은이는 민족의 어린 순이요 대학은 그 순에 피는 꽃이다. 우리의 모든 소망과 이상이 거기 있다. 아끼고 대접해야 하지 않나. 생명의 뿌리 뽑으려다 존재의 뿌리 뽑힌다. 그런데 그 대학이 나무의 줄기 같은 정부로부터 원수처럼 앓음을 당하게 됐다. 이 얼마나 슬프고 걱정되는 것인가. 일이 그렇게 된 원인을 찾으면 대학생들이 한일 조약을 반대하여 데모를 행한 데 있다 하지만 그리하여 한일 조약에 대하여 제2의 이완용이 되더라도 결행하겠다는 자신을 가지는 정치인들은 그 못된 버릇을 뿌리째 뽑겠다고 대언장언 혹언을 하지만 그렇게 뽑아버려야 하도록 나쁜 버릇도 아니요 또 결코 뽑아버릴 수 있도록 얕고 만만한 것도 아니다. 이번에 데모는 그만두고 대체 악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는 아는가? 선이요 악이다 하지만 선은 결코 누구의 선이 아니며 악도 누구의 악이 아니다. 순은 여인 위선했다 하지만 순만 아니라 선하려면 여인일 수밖에 없다. 혼자서는 선은 못한다. 혼자서 한 것은 선일 수 없다.
99인이 천국이나 정토에 가도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간 놈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다. 전체가 구원이 될지 구원이지 전체가 얻지 못한 것이 무슨 구원인가. 생명은 전체에만 있다. 전체가 생명이다. 선도 전체가, 악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선한 자 상 주고 악한 자 벌 준다는 것은 소학에서나 하는 방편의 가르침이지 참이 아니다. 참에서 보면 선악이 한 뿌리에 달렸다. 어떤 선도 키어 들어가면 악에 연접이 되어 있고 악도 키어 들어가면 선과 연접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선을 죽임이 없이 악의 뿌리를 뽑을 수는 없다. 뿔을 바로잡다가 소를 죽인다는 말은 그래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받는 예수가 가라지 뿌리를 뽑지 말라. 그것은 마지막 날까지 기다려라 한 것이다. 세상에 이보다 더 어진 교훈이 있을 수 없다. 소 안이 죽이고는 소뿔도 못 뽑거늘 나라를 안이 망치고 어찌 젊은이의 대모를 뽑을 수 있겠나. 대모의 뿌리는 의기에 있고 선의 뿌리는 젊음에 있고 젊음의 뿌리는 생명에 있으며 생명의 뿌리는 하나님이다. 절대다. 그 뿌리를 뽑으려다가 너의 존재의 뿌리가 도리어 뽑히고 그 바람에 옆에 몇 사람 코를 다치지는 않을까 두렵다. 이치만 그런 것 아니라 이치가 그렇기 때문에 역사상의 사실을 보아도 대학생의 항의의 역사는 길다. 우리나라같이 다른 데 예가 없는 전제주의의 정치 역사에서도 그래도 거기 비판을 하고 나선 것은 선비였다. 살림은 툭하면 상소하고 올라왔다. 오늘날 말로 하면 데모다. 저 유명한 세종대왕까지 당하지 않았나. 다른 종교를 허락한다 하여서 그 눈동자같이 사랑하던 집현전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했다. 세종은 세종인 만큼 탄압책을 쓰거나 뿌리째 뽑는다 위협하지는 않았다. 그 다음 여러 번 있던 사화란 것도 선비와 관리의 충돌이었다. 그렇게 올라가면 고려에서도 찾을 수 있고 삼국시대와 그 이전의 기록은 모르겠으나 그때에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선악이 한 뿌리에서 나와 서로 싸우는 생명의 구조인 이 세계에서 지배 피지배에 맞서고 싸움은 면할 수 없는 일이다. 대학생의 데모도 단순히 철이 없어서만 나온 것도 남의 선전에 넘어가서만 나온 것도 아니다. 그런 점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이 상대 세계에 순이란 것이 어디 있을까? 그런 불순한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조건은 그 어느 계기는 혹 될 수 있어도 그 근본 원인은 아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바른 조치를 하려면 그 근본 원인을 알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이번 한일조약 반대에서 우리는 그릇된 판단이나 더러운 욕심에서 나온 것이라 보지도 않지만 서로 그런 점이 있다 가정을 하더라도 대학생이 데모를 했다 할 때는 그보다는 좀 더 깊이 넓게 보는 나와 너를 한자리에 놓고 하는 자리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단순히 잘못이라고만 하지 않을 터요. 잘못했다 하더라도 미워하거나 보복적으로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하면 참혹한 일이요 비극이다. 데모한 것이 노상 철부지인 어린이도 아니요. 부족하나마 현대의 최고 학부에 있는 지성인인 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내 동생으로 안다면 또 반대로 학생편에서는 몽둥이로 내 머리를 까고 구두발로 내 허리를 밟는 그가 노상 야만이 아닌 나라를 지키자는 20세기의 사나이란 것을 생각하고 그들을 내 형으로 생각한다면 싸움이 이렇게까지는 아니 됐을 것이다. 이것은 참 비극이다.